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TV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굉장히 크게 폭락하는 그런 장세 속에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상당히 괜찮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좀 못 간 부분에 따른 아마 어제 좀 올랐던 종목들은 오늘 굉장히 크게 빠지는 모습을 아마 보여줬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상황이 워낙 크게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데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오늘 굉장히 독야청청한 그런 혼자 고고한 자태를 좀 뽐내다가 장 막판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파란색으로 이제 바뀌면서 살짝 아주 약보합 수준으로 마무리를 했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은 굉장히 어 혼자 이제 잘 가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했습니다. 어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이제 종목에 대한 조정, 이런 국면은 사실 거의 끝났다고 보이고요. 음, 좀 크게 튀어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만약에 시장 상황이 조금 오늘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또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또 좋은 뉴스가 또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면 셀트리온 그룹주는 당장 내일부터라도 크게 튀어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이는 그런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음, 사실은 오늘 이제 셀트리온 이 그룹주에 투자를 하고 있는 지인과 나눈 대화가 어떤 자금을 조금 더 마련해서 이제 살 때까지만 조금만 더 눌려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이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 그리고 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자금 이제 운용 상황에 따라서, 또 이제 급여를 받는 봉급 생활자분들은 이제 곧 다가오는 이달 급여일에 맞춰서 좀 더 매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그때까지만 지금 현재 가격대 정도에서 좀 눌려 있기를 뭐 바란다고 농반진반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로 지금 정도 구간에서는 사실 굉장히 많이 그 마음을 좀 열어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어, 엄청난 실적, 그리고 증권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이 어, 목표 주가가, 사실 목표 주가를 보더라도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그래픽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어제 시젠과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해서 코스닥의 이제 시총 상위주들의 영업이익과 또 주가 추이 이런 거를 보여드렸었는데, 사실 그거를 보면 지금 현재 시젠 주가와 또 다른 뭐 제넥신이라든지 다른 종목들의 주가 흐름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의 주가를 보면요, 제약은 조금 어느 정도 영업이익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그게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좀 지나치게 눌려 있다는 생각이 들고, 목표 주가로 제시를 하고 있는 15만 원 정도도 저는 좀 싼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구간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또 3분기 실적은 지금보다 더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또 4분기엔 더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구간의 이 실적이 더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면, 시젠의 영업이익이나 실적을 이제 바탕으로 했을 때 지금 23만 원대가 있는 시젠의 뭐 40% 정도 되는 주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올릴 텐데, 그럼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15만 원은 그러면 적당한 수준이냐? 15만 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당장 12만 원 언저리, 지난 이번 고가 11만 9,300원 자리를 깨고 올라가면 다시 17, 18만 원, 또 2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지속적으로 올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실적을, 이미 너무나 훌륭한 실적을 냈고 그 실적보다 더 훌륭한 실적이 나올 거라는 것을 시장에다가 굉장히 각인을 시키고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증명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못 간 측면이 있는 헬스케어가 앞으로 이 코로나 국면과
그 치료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램시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약품들, 약제들을 해외로 수출하는 그런 국면에 이제 그 국면에 어떤 절정기를 맞을 때 그때는 가장 많이 튀어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일단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나눴던 대화를 소개해 드리는 그런 내용인데요. 뭐 요즘에 좀 공포감이 좀 크게 다가오고 있고 또 시장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이제 폭락을 하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좀 두려움이 크게 다가오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언제나 그렇지만 그 두려움이 극에 달했을 시점 이제 견디지 못해서 아주 미칠 것 같은 그 시점이 사실은 가장 매수해야 할 또 시점이라고 우리가 늘 교훈처럼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얻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먼저 오늘 시간외의 급등주들을 좀 먼저 보여드리면요. 코스피의 퍼스텍, 한화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또 쌍용차, LIG 넥스원 이런 지금 그 방산주들이 지금 상한가 내지는 뭐 7%대, 5%대 후반까지 급등을 했고요. 또 코스닥을 가보면 스페코 보이시죠? 빅텍 보이시죠? 전통적인 그 방산주가 지금 상한가, 시간의 상한가를 가 있습니다. 오늘 그 시간의 거래에서는 그 방산주, 방위산업주들이 뭐 상한가를 많이 대거 올려놓고 또 상한가 언저리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자 이제 오후에 나왔던 그 뉴스 북한 소식인데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친오빠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권력을 조금씩 이양받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아직 후계자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향후 백두혈통으로서 김 제1부부장의 권위가 더욱 높아질 걸로 보인다. 20일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아직 김 위원장의 건강에 큰 문제가 없고 그가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통치 스트레스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나눠지는 차원에서 조금씩 권력이 김 위원장에서 김 제1부부장에게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방산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워낙 그 지금 좀 변동성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변동성이 크게 출렁출렁하고 있는 이 국면에서 지금 이 북한 관련된 소식까지 시장에 이제 전해졌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게 될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자, 또 하나 그 제가 뭐 얼굴을 좀 보여드리지 않으려고 사진을 좀 이렇게 그 자막 부분만 캡처를 했는데요. 요즘에 이 그 목사나 이런 그 분들 좀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뭐 당연히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밖에 없지만 그 이분들 때문에 지금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주식 시장과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수백조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최근에 뭐 수십조 원 정도 될까요? 최근에 지금 주식시장 출렁이게 만든 거, 국민들 그 경제활동 위축되는 거, 뭐 결혼 날짜 잡아놓고 지금 결혼식 이번 주 주말부터 못하게 생긴 거, 또 여러 가지 업종들 일 못하게 만든 거, 이게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런 정말 제가 그 거친 그 표현이 입 밖으로 나올 것 같아서 더 이상 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분 그 이 주모라는 이분이 찜질방에서 잤다는 거 아닙니까? 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오늘은 또 찜질방에 간 적 없다고 말을 바꿨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뭐 300명 언저리까지 지금 급증을 했고 이 코로나 환자가 더 계속해서 지금 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싱가포르처럼 그 이 코로나 방역에 아주 뭐 최고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가 지금 수만 명, 5만 명이 넘는 지금 확진 환자가 나와서 난리가 나고 있는 싱가포르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을 정도로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 뭐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고 좀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갑자기 많은데, 지금 이런 그 상황은 이제 정치적인 정치 활동을 하는 것과 방역 체계, 국민 건강에 그 민폐를 끼치는 상황, 그리고 나라 경제와 이 중소업체들 또 그 이런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부분은 전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 너무나 몰지각하고, 진짜 그 자기들이 아프고 뭐 병나고 무슨 이런 거는 뭐 자기들이 스스로 벌인 일이니까 이 자기들 책임이라고 하지만, 이 그냥 앉아있다 당하게 되는 많은 국민들과 이 이제 이 주식 투자자들과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 피해를 진짜 누구에게 하소연을 합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고 이 바보 같고, 진짜 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분들을 추종하시는 분들, 추종하는 분들이 이렇게 엉뚱한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행동을 해가지고 온 나라에 난리를 만들었는지 너무 속상하고요. 그래,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주들 보면요. 1위부터 15위까지만 지금 보여드렸습니다만, 셀트리온 하나만 빨간색입니다. 0.33% 올랐고, 나머지 그 삼성전자 4.15%, 하이닉스 4.27%,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85%가 빠졌습니다만, 그 SK 하이닉스가 4.27%나 빠지는 바람에 시총 순위가 역전됐습니다. 60조 원을 넘던 SK 하이닉스가 지금 벌써 52조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가총액 2위로 올라갔고요. 오늘 코스피는 시가총액 1위부터 50위까지 중에 6위 셀트리온과 49위 신풍제약 둘만 올랐습니다. 나머지 48종목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피는 오늘 뭐 진짜 그 지옥 같은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뭐 무리가 아닐 것 같고요. 코스닥을 보면 1위부터 15위까지 중에 5위 셀트리온 제약과 7위 제넥신만 올랐고요. 뭐 마찬가지로 오늘 코스닥도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에는 또 호재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단 셀트리온이 헬스케어에 467억 원 규모의 이제 램시마와 트룩시마를 공급한다고 공시가 나왔죠. 매출액 대비 4.14% 해당하는 규모고, 계약 기간이 31일까지다. 이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꾸준히 램시마, 또 트룩시마, 허주마, 램시마 SC 이런 그 약재들이 계속 팔려 나간다는 것을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영국의 바이오 기업인 인터랙트 파마와 공동 연구 협약을 맺고 앞으로 그 경구용 먹는 인플릭시맙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오늘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랙트 파마사는 2015년 뭐 그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분사된 바이오 기업으로 뭐 여러 가지 경구, 이제 먹는 약, 알약 제형의 기술을 갖고 있으며 뭐 공동 연구를 다양한 제약사들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램시마 최초의 그 피하 주사 제형인 램시마 SC를 성공적으로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 55조 원 규모의 이 통증 억제제 시장에서의 선두 지위를 공고히 하고, 램시마 브랜드가 다양한 옵션으로 의료계에 선보일 수 있는 먹는 인플렉시맙 개발에 착수했다,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램시마 SC는 이제 본인이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처방할 수 있었던 그 아주 간단한 시간과 뭐 여러 가지를 다 줄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염증성 장 질환이니 하는 그 유럽에서 3, 40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이 정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그 다양한 질환에 올해 이제 그 적용할 수 있는 그 적응증이 대폭 확대가 된 상황에서 이제 먹는 약까지 개발을 한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더 간단해지는 상황이니까 아마도 그 시장을 또 잠식하고 실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아주 탄탄한 지대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뭐 굉장히 그 좋은 소식이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자, 시장 상황을 오늘 보면요. 그 코스피는 68종목이 올랐고 823종목이 빠져서 오늘 3.66%, 3.66%가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166종목이 오르고 1142종목이 빠져서 3.37%가 떨어졌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오늘 코스닥과 코스피 둘 다 개인만 크게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개인들의 그 고객 예탁금이 어제 50조 원대로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51조 원대로 다시 올랐습니다. 높아졌습니다. 자, 오늘 거래 마치고 시간의 거래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3% 300원이 떨어진 99,500원에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셀트리온은 30만 5천원의 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1.08% 1,200원이 빠진 10만 9,900원에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뭐 오늘 이 시간의 거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셀트리온 제약이 예상보다는 조금 많이 빠졌고, 그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량이 어제보다 굉장히 많은 그 양이 나왔다는 것은 내일은 오늘만큼의 조금 좋은 흐름을 보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수급 상황을 보면요.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랜만에 4거래일 만에 이제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기관이 34,000주를 샀고 외국인이 5,000주를 샀는데 개인이 17,000주를 덜었습니다. 좀 개인들의 그 피로감이 좀 커진 그런 구간이라고 보이고요. 무엇보다 연기금이 47,000주를 사서 상당히 지금 최근 이제 8월 달 들어서 그 매수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다가 상당히 큰 폭의 매수가 들어왔고요. 오늘 뭐 투신도 들어오고 보험도 들어오고 뭐 많이 들어왔습니다. 99,800원, 뭐 시간에 99,500원. 이 10만 원 아랫대의 가격대가 상당히 좀 투자자들을 화나게 하고 열받게 하는 그야말로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양매수가 이제 오랜만에 들어왔고 또 연기금이 또 그 매수를 크게 늘리고 했기 때문에 내일은 시장 전체 상황이 어떨지, 분위기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장 초반에 보여줬던 그런 모양을 좀 그런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외국인이 15만 3천주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많이 털었죠. 14만 1천주를 덜었는데 기관은 12,000주를 팔았습니다. 뭐 보험 투신 다 들어왔습니다만 연기금이 5,000주 정도 팔았고 오늘 0.33% 1,000원이 올랐죠. 30만 5천원에 거래를 마감했는데, 글쎄요,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하방을 굳건하게 좀 다져주고 있는 그런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도 뭐 나쁘지 않겠다. 이 30만 한 4천원 정도 되는, 뭐 조금 더 넓게 보면 30만 2천원, 8월 12일 종가 30만 2천원, 그러니까 30만 원대 초반 정도에서는 더 이상 빠지기는 좀 어렵겠다. 그렇다면 뭐 더 빠지기 어려운 정도 구간이면 이제 하방을 이렇게 다지다가 오르겠죠. 상당히 조정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오를 텐데 그 폭이, 외국인은 이제 좀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기관이 이틀 연속으로 팔았고, 그래서 이 조금 강력하게 이끌고 가기에는 조금 글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예상이 됩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은 셋 중에 상대적으로 그동안 못 갔던 그런 부분만큼 거래량이 팍 터져주면서 80만 주대로 늘면서 1.28%, 오늘 좀 아쉽죠. 사실은 많이 올랐다가 빠진 건데, 그래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시가총액주들 보여드린 것처럼 그래도 제넥신과 더불어서 15위 안에 있는 종목 중에 두 종목이 딱 빨간불을 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1.28%가 외국인이 5,000주, 개인이 6,000주를 샀고요. 기관이 13,000주를 팔았습니다. 오늘 뭐 금융투자 쪽에서 전체적으로 좀 더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어쨌든 수급 상황만 놓고 보면 오늘 그래도 헬스케어가 양매수가 많이는 아닙니다만 양매수가 좀 들어와 주면서 좀 모양새가 괜찮아 보이고, 외국인이 아주 많은 그 매수를 기록한 셀트리온이 좀 그 정도 그 뒤를 이을 것 같고, 기관이 좀 매도를 한 제약이 오늘보다는 조금 약한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하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면 오늘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쭉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죠. 그 윗꼬리의 끝이 11선과 맞닿습니다. 그쵸? 11선이 104,100원인데 오늘 고가가 104,000원. 그러니까 11선을 딱 터치하기 직전에 어, 흘러내렸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11선, 61선, 5일선, 21선이 쭉 위에 있는데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보여주는 모습은 이 4개의 이평선을 단숨에 뚫고 올라가려고 한다. 그래서 뭐 오늘 수급 상황이 괜찮았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당장 아마 그 이평선들을 좀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나올 것 같고 지금 오늘까지 4거래일째 이 이제 차트 모양을 보면요. 흘러내리다가 딱 완만해지고 오늘 어쨌든 그 윗꼬리를 쭉 달고 내려왔습니다만 그래도 부드럽게 그렇게 U자형으로 쭉 부드럽게 이제 이어가는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면서 오늘의 윗꼬리 끝이 그저께에 보여줬던 이제 그러니까 이평선 11선과 맞닿으면서 3일 전 이제 음봉이 나오기 시작했던 그 하방 그 정도까지 올릴 것으로 오늘 올렸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내일은 그 정도 수준을 뚫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내일이 또 마침 한 주를 마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음 주에 대한 또 기대치 이번 주에 너무 이렇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회복을 시키지 않겠느냐. 다음 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같은 거라도 좀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이제 이 하방을 이렇게 밑에 다지는 3일 연속으로 하방을 다지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이제 돌려놓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급 상황도 그렇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약간 오늘 계속 100원, 200원, 300원 오르다가 막판에 한 300원 빠졌는데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내일 상황에서는 시장 전체적인 상황 뭐 예를 들면 미국 시장이라든가 뭐 나스닥이 이렇게 아주 악재가 나오거나 그러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이 아니라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내일은 좀 이 짧은 이 며칠간의 조정을 끝내고 이제 상방으로 방향을 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일단 기본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이 며칠 동안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그쵸? 그래서 좀 기술적인 반등도 나올 만한 구간이다.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진짜로. 이 지수가 이렇게 며칠 동안 빠진다는 것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너무 지나치게 빠지면 반발 매수가 들어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수혜가 좀 있지 않을까. 조정이 크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셀트리온을 보면 셀트리온은 조정 음봉이 3일 연속 나온 거는 맞습니다만 조정도 없이 그냥 하방을 다지면서 쭉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고가 31만 7천원이라는 구간이 지난 3일간의 이제 음봉이 나올 때 그때 최고가를 보다 더 올랐습니다. 그렇죠? 위쪽에 자리를 했고 또 지금 현재 주가의 위쪽에 있는 5일선, 11선, 21선의 이제 21선을 다 뚫고 올라가려고 오늘 역시 헬스케어처럼 그런 모습을 셀트리온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중에 또 가장 위쪽에 있는 이평선이 이제 30만 8,600원 21선 자리인데요. 30만 8,600원이 뭐 3,600원 위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단숨에 뚫고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마침 또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 정도면은 그 정도 21선 위쪽에 자리하는 데는 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렇게 조정도 뭐 조정이라기보다는 이제 횡보하면서 하방을 다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60일선이 꾸준히 올라와 주면서 이제 어느새 종가와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60일선이 29만 7,200원 정도 되는 자리인데 상당히 비슷하게 이제 맞닿는 구간. 그러면은 5일선이 이제 튀어오를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약을 보면 제약도 꾸준히 흘러내리다가 이제 하방을 쭉 잡고 어제는 그저께보다 종가를 좀 높여주고 오늘은 또 어제보다 종가를 높여줬습니다.
워낙 이제 위쪽에 있는 이평선들과의 갭이 컸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크게 7%대의 급등이 나왔다가 장중에 11만 7,600원짜리까지 장중에 나왔다가 뭐 계속 흘러내렸는데요. 21선까지는 가지 못했고 5일선과 11선을 뚫으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5일선짜리 11만 1980원이니까 11만 2천원 정도 되는 이 5일선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제 잡아먹으면서 상방으로 돌리고 주가는 그 이평선의 위에 눌러 앉는, 그쵸? 그래서 이평선을 그 하방 지지선으로 이제 활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오늘의 흐름만 보면 그동안 이제 조정이 굉장히 이제 크게 있었다는, 길게 있었다는 것을 시장이 아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다가 빠졌는데, 그저께 그 수급 보면은 외국인 기관이 좀 이제 약간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그런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죠. 그래서 오늘 또 기관이 조금 뺐습니다만 외국인이 매수를 또 이어갔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기대를 걸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수준, 뭐 지수도 굉장히 많이 빠졌고 셀트리온 그룹주도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수준에서,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그 뭐 공매도나 대차거래 이제 지표들, 차트들, 그래픽들을 보여드렸는데, 결국 이제 좀 길게 보면 공매도는 지금 현재 뭐 많이 줄어 있는 상태니까, 공매도로 활용을 그러면 하려고 하는 그 대차거래 잔고가 늘고 있느냐. 어제 제가 대차거래 그 상위 10위 안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은 없었고 헬스케어가 있었는데 1위부터 9위까지 다 대차 잔고가 늘었는데 헬스케어만 대차 잔고가 줄었다는 거 어제 보여드렸는데요. 오늘도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8만 주 정도가 새로 체결이 됐습니다만 46만 주가 상환됐어요. 그래서 27만 6천 주가 대차 거래가 더 또 줄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셀트리온도 보시면 새로 체결된 게 5만 4천 주인데 상환된 게 뭐 한 7만 주 정도 되니까 한 15,000주 정도가 대차 거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제약도 오늘 2만 6천 주 정도가 새로 체결이 되고 8만 2천 주 정도가 상환이 돼서 한 5만 5천 주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날은 좀 늘고 어느 날은 좀 줄고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3월 이후 중장기로 이렇게 보면요, 대차 거래가 좀 줄고 있다는 겁니다. 대차 잔고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이 셀트리온 그룹주의 주가 방향을 위쪽으로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는 그 어떤 시장의 이제 그 전망이 더 우세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5개월 정도 연속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점차 줄고 있고 대차 잔고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정도 수준이라면 최근 아주 그 꽤 긴 제약은 한 6월 중순부터, 그리고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은 7월 들어서부터 시작된 이 긴 조정 구간이 거의 이제 끝났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고 싶고, 더 이상 이제 이 정도 지금 정도 요 수준에서 제약이 한 11만 원 정도, 그리고 셀트리온이 한 30만 4, 5천 원 정도, 그리고 헬스케어가 한 10만 원 정도가 이제 하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거의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고, 이제 좀 많이 힘든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은 조금 좀 희망적인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길게 볼 때 결국에는 결국엔 가고, 지금 이번 2분기 실적이 사실 우리가 지금 그냥 막 지나가서 그렇지 엄청난 실적이거든요. 이 엄청난 실적, 그러면 결국에 실적을 따라간다 주가는. 그리고 증권사들의 예측, 또 기관 투자자의 수급, 뭐 또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 이런 것들이 그 세력의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다. 결국에 이렇게 험난한 어떤 종목도 다 그 흔들리는, 어떤 종목도 안 흔들리는 종목이 없는 그런 구간에서는 결국에 아주 굳건하게 꾸준한 실적
그 상승을 이끌고 있는 그런 시장의 주도주, 그리고 코로나 사태 속에서 지속적으로 왔던 종목들 중에 이제 뭐 언택트주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갈 텐데, 그 중에서도 역시 실적, 그리고 가장 직관적으로는 코로나 사태에서 코로나 사태를 해결할 백신 코로나주, 백신 치료제주, 백신이나 치료제주들이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뭐 아주 그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구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잠재력과 또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이런 호재들이 굉장히 터질 때가 이제 왔다고 생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나 뭐 대차거래 상황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이제는 좀 그 더 이상 떨어지는 것을 허락지 않을 거다, 시장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걱정하시는 것도, 물론 너무 힘든 구간이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뭐 여기서 되돌려 놓고 이제 오르더라도 상당히 오름세가 좀 어느 정도 돼야만 그 이 손실률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지금 이제 하방을 어느 정도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그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